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해요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과 결혼했던 그 여선생님의 상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 여선생님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싫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과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무의식의 특성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에게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유인데요. 이것은 자존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도 슬픈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큰 경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경주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이유는 단 하나, 연료가 부족해서입니다. 갑자기 웬 연료? 하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경주에 나선 우리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분명 연료가 중요합니다. 그 연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나뉘어지니까요. 그 연료란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생활에 등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보편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 멀리 놔두고 지나쳤던 것뿐입니다. 자기를 귀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 자존감. 여러분의 자존감 수치는 얼마인가요? 이 여선생님의 자존감 수치는 얼마일까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바닥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단골 3대 정신질환이 있는데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런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자기도 모르게 안절부절하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을 그런 대우를 받는 처지에 갖다 놓는 거죠. 이 여선생님을 보세요. 어린 시절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또다시 주어지는 환경에 자신을 끌어다 놓지 않았습니까? 폭력 아버지 대신 폭력 남편으로 바꾸어서요. 물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선생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는 인격 모독을 당하고 폭력과 욕설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존감이 낮은데.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자존감이 낮은데.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낮은 자존감이든 높은 자존감이든 사람에게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린 시절입니다. 부모가 나를 보던 눈빛, 부모가 내게 했던 말들, 부모가 나를 대했던 태도들이 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만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던 남편은 그만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낙담이 아니라 눈빛부터 초점을 잃으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급한 대로 약물 처방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 정신의학과 병원을 찾았답니다. 고맙게도 선생님은 약물과 함께 잠깐의 숙제 처방을 내주었는데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정말 잘났다. 정말 멋지다. 어쩌면 이렇게 잘나고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까?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에 의해 억지로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돌아서며 이렇게 내뱉더랍니다. 어휴, 지지리도 못난 놈. 이게 그분이 가진 자존감인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존감을 높이려는 숙제를 내주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혀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지지리도 못난 놈인 거지요. 아내는 숙제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펄펄 뛰었지만 아무리 봐도 못나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도저히 잘났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걸 어떡하느냐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행여라도 이 말을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초라해 보여도 자기 자신만은 자신을 품어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은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이미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졌던 그 당시로 찾아가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어린 시절 상처받고 울고 있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찾아내어 너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사랑받을 존재라고, 그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잘못 디자인된 자존감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여선생님에게도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선생님의 어린 시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자신을 부둥켜 안고 혼자 울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그릇된 신념이 서게 된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야 할 순간에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학대받아온 환경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같은 환경을 찾아 자신을 그 속에 끌어다 놓는 사람, 그런 일그러진 자아상을 하나뿐인 자신의 딸에게 대물림해주지 않으려고 그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있던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넘치게 귀한 사람이라고 소리쳐 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그렇게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초라하다고 창피해하고 안 보려고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시는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자존감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대우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시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가 진정으로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아니면 그건 남들의 이야기일 뿐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당연한 듯이 따라다니는 3대 단골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원인이 된 깜짝 놀랄 무의식의 비밀을 밝힐 때 여러분이 공황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해요TV 박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